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방수 방법은 바로 이 방수 테이프입니다. 물론 이런 실리콘도 있고 액체 방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입고 살만한 방수 방법은 역시 후레싱이나 테이프인데요. 액체나 실리콘은 보통 꼼꼼하게 채우기만 하면 되지만 후레싱이나 테이핑 방수는 물이 흐르게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해버리면 누수에 취약해지겠죠.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창호를 예를 들어서 날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방수하는지 방수의 기본 개념을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날개가 없는 돌출형은 방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이 아래와 위에 크랙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어떤 테이프를 쓰면 좋을지, 그리고 테이프 방수의 단점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는 이렇게 날개가 있는 창호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직접 만들어서 좀 조악하긴 한데 실제로는 이 부분과 날개가 전부 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로는 비가 전혀 새지 않는 거예요. 신축할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보여주냐? 일단 날개가 있어야지 기본 개념을 잡기가 좋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방수를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테이프 방수를 시작할 건데 테이핑 방수나 아니면 후레싱 방수는 대전제가 있어요. 비가 가장 최종적으로 닿는 부분, 그러니까 아래죠. 중력 방향이니까 거기서부터 붙이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장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 붙일 테이프 길이를 봐주는데 나중에 측면에도 한두 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측면 거 예시로 붙여놨죠. 아래 거를 붙였을 때 측면 거보다 벗어나지 않게 가는 게 정석입니다. 이제 하단부터 붙여줄게요. 센터 적당히 유지하고 날개에 반 정도 태워서 붙여주면 됩니다. 지금은 나무로 만들어서 날개가 너무 두껍기도 하고 방수 테이프는 아까우니까 일반 테이프로 하고 있거든요. 탄성이 있는 걸 사용하면 이런 데도 이렇게 잘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는 것도 덜 할 거고요. 이제 측면을 붙이기 전에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이쪽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테이프로 꼭꼭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테이프만 잘 쓰면 이 부분은 거의 문제 안 생깁니다. 이제 측면 길이를 잡아줄 건데 마찬가지로 위에도 테이프가 붙을 거기 때문에 위 테이프에 측면 테이프가 전부 다 가려질 수 있도록 높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붙여 내려오고 아까 하단 테이프를 좀 짧게 줬었죠? 이러면 측면 테이프로 전부 다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길이는 조금 더 내려와도 좋아요. 이제 상단을 붙여줄 건데 양 측면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가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길이를 적당히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개에 태워서 센터 적당히 보고요. 양쪽 측면을 전부 다 먹어주게 붙여주면 됩니다. 위에 붙인 테이프의 이 윗부분이 방수를 거의 다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꼭꼭 눌러서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조금 물어도 테이프 좋은 거 쓰면 됩니다. 물 안 셉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 권장드리는 건데 접착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위에 기와를 쌓듯이 한 겹 더 줄게요. 아까 상단 테이프를 한 3분의 1 정도 겹치면서 그대로 올려서 붙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꾹꾹 잘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외벽 마감이 한두 개가 더 올라오면 절대 물이 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 짓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테니까 이 상태가 방수 마감인 경우가 많겠죠. 사실 이상적인 거는 이 상태에서 테이프를 겹겹겹겹겹 붙여서 처마 아래까지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좋은 테이프 쓰시고 윗부분을 두 겹 줘서 면적을 늘려준 다음에 꼭꼭 누르면서 잘 붙여주시면 웬만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 상황까지 되면 이제 물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다 방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다음 단계 날개가 없는 상태에서 방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개념은 똑같은데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하단은 마찬가지로 나중에 측면이 붙었을 때 덮일 수 있도록 조금 짧게 가주겠습니다. 이제 테이프를 붙이는데 턱 아래에 접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붙여볼게요. 한쪽부터 붙여주고 기역자로 접으면서 접착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끝에 이렇게 날개가 남겠죠? 이 부분을 적당히 사선으로 잘라줄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남긴 상태에서 사선으로. 이래서 방수 테이프에 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접어 올려주고 접어 올리고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면 지금은 박스 테이프라 뜨는데 방수 테이프는 여기까지 다 붙일 수 있거든요. 탄성이랑 접착력이 좋아서 이 정도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날개가 없는 경우에는 하단을 한 번 더 보강을 해줘야 돼요. 테이프를 작게 잘라왔고요.
그대로 접어서 붙입니다. 다시 붕뜬 부분이 생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끝까지는 말고 살짝 끝을 남기고 잘라줄게요. 탄성을 이용해서 아래면 붙여주고 창호 아래까지 들어가게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측면은 위에서 올 거 생각해서 조금만 남기고 아래로는 더 가도 되고요. 측면은 그냥 붙이면 이 테이프랑 라인이 맞으면서 여기가 뜬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한 단을 그냥 줘버릴게요. 위에 두께 고려하고 한 단을 그냥 쭉 내려버립니다. 보강했던 부분이 다 커버가 되죠? 비슷한 길이로 잘 나와서 이번에는 턱에 태우고 안쪽 잘 눌러주면서 내려갑니다. 하단 턱 잘라주고요. 조금 여유 남기고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상단에도 사선으로 잘라줄게요. 붙이고 붙이고 윗부분을 덮기 전에 반대쪽 측면도 다 완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너는 작게 잘라서 보강을 한번 하고 갈게요. 안까지 꾹꾹 눌러주고 바짝 붙이고요. 끝에 조금만 남기고 자르고 내려줍니다. 지금 상태는 이 창호를 제가 너무 조금 빼가지고 조금 NG인데 이 코너 보강한 하얀색 테이프가 턱 상단을 이렇게 거의 다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덮을 게 이 친구보다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라줄게요. 이제 상단을 덮는데 이 측면 테이프보다 조금 더 나가게 길이를 보겠습니다. 이 보강한 테이프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꺼내서 시작을 하면 돼요. 다 덮을 수 있게. 상단에서도 턱의 윗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 여기는 물이 고일 수도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혼을 담아서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잘 붙여야 돼요, 여기는. 같은 개념으로 코너 잘라서 내려줄게요. 내리고 내리고 측면은 두 겹주기를 하면 좋은 건데 상단은 강력 권장할게요. 이 상단 테이프의 반 정도를 그대로 잡아 먹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반 태워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으로 바탕면 처리만 잘 됐다면 두 겹으로 빠딱하게 잘 붙여 놓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작업이 되면 날개가 없는 턱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물이 흘러도 항상 쉴드가 되겠죠. 자, 이제는 뜯어보고 이 창호 아래랑 위에 크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옛날 집들 보면은 창호가 있고 창호 센터나 아니면 요 끝부분 이 하단으로 크랙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사례로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주황색 테이프가 크랙입니다. 이렇게 벽에 시원하게 크랙이 갔죠? 여기서도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물이 가장 최종적으로 닿는 곳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상황은 크랙 아래에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 창호 아래까지 접어 넣는 게 정석이기는 한데 집을 지으실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호는 뜯지 못하는 거 가정하고 알려드릴게요. 길이를 봐주는데 창호까지 완전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하단부터 시작해서 크랙을 전부 다 커버하면서 붙여주면 되고요. 끝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여기서 접어줄 거기 때문이죠. 아까랑 똑같이 기역자로 접어주면 물 흐름에 반대되는 조인트가 생긴 겁니다. 측면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후딱 해볼게요. 반대쪽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해요. 똑같이 상단에서 접어서 붙여주고 여기 보강도 해야겠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상적으로는 처마 아래까지 다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하단 크랙이랑 마찬가지로 다 태울 필요는 없겠죠. 상단 테이프의 위에만 태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내려와도 상단 테이프를 타고 상단 테이프에서는 창 앞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죠. 테이프 방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게요.
테이프 같은 후레싱 형태의 방수는 일단 시공만 잘 되면 확실합니다.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지붕이나 벽면, 화장실 방수를 할 때도 액체 방수보다는 방수 시트나 그레이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제품 같은 테이프 형태의 방수를 더 신뢰하는 편이고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점은 일반적으로 액체 방수보다 단위 면적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방수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를 불러야 될 정도로 조금 까다로운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정도는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스스로 다 하실 수 있고요. 테이프 방수는 제품만 잘 선택하고 모든 방수가 그렇듯이 바탕면 처리만 잘 되면 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햇빛 저항성이 꽤 괜찮은 제품은 이 친구고요. 집 짓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3M의 8067입니다. 단위당 가격은 이 셋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신축성 좋고요. 접착성도 중간 이상은 합니다. 야외에 설치해도 꽤나 오래 가고요. 주의하셔야 할 게 이게 방수 테이프라고 브랜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밀 테이프에 더 가깝습니다. 수직벽이나 약간의 각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방수 성능이 물론 있지만 수평하게 붙여서 물이 가둬지면 방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창호나 벽체의 갭이나 판넬집을 지을 때 그 사이의 기밀같이 대부분 약간의 방수와 메인으로는 기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 그 위에 마감을 따로 덮어서 직사광선에는 안 닿는 방식으로 시공합니다. 저는 매일 반나절 정도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에 붙였었는데 4년 정도 지났는데 쫀쫀함은 유지되더라고요. 그런데 갈라짐이 조금 보이기는 하죠. 햇빛에 직접 노출시키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 믿음직스러운 제품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최근에 쇼츠로 광고를 한번 했던 제품인데요. 역시나 3M입니다. 이 검은색 친구는 번호가 따로 있을 건데 EST라고 하고요. 이건 신제품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판매자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3M 제품들은 비공식이나 가품을 판매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따로 공식 링크를 찾아보고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외부용으로 특화돼서 나온 거고요. 햇빛 아래에서 8년은 지속된다고 합니다. 두께감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접착력도 좋습니다. 단위 가격은 꽤나 비싼 편입니다. 50mm 폭에 4m 정도가 2만원 정도거든요. 흰색, 회색, 검은색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야외 콘센트 박스나 난간턱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도 확실하게 방수를 해야 하는 곳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면은 잘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얀 이 친구는 IS1이라고 하고요. 실외에 둘 정도로 자외선 저항성이 강하지는 않은 실내용입니다. 방수 테이프고 기밀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특히 탄성이 좋고 접착력도 좋습니다. 50mm 폭에 10m 기준으로 2만원 정도 유통되고 있고요. 테프론의 방수 테이프 버전 같은 느낌인데 뭔가 되게 단단합니다. 쇼츠에서도 다뤘는데 어느 정도 압력에서는 못을 찔러 넣어도 방수가 되고요. 리벳이나 볼트를 넣은 자리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 이 테이프를 2겹 정도 작게 붙이고 철물 작업을 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댓글 보면 수도 배관 방수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도 배관은 정석대로 잘라서 부속을 다시 끼우는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테이프뿐만 아니라 테이프 종류는 고압이 걸리면 안쪽에서부터 이탈이 되면서 다시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테이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압이 세게 걸리는 파이프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물질만 잘 제거하면 심지어 물 속에서도 접착이 되고요. 좋은 제품 같습니다. 사실 모든 방수는 자재도 중요하지만 바탕면이 되게 중요한데 페인트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벗겨내시고 만약에 콘크리트인데 너무 푸석푸석하다 그럼 프라이머 작업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소개드린 제품들은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고 가능한 공식몰로 찾아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피셜로 들었는데 이거 짝퉁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